네, 2장 보건의료 관련된 대북 협력 사례 관련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 관련해서는 지금 북한과 국제사회 그리고 우리 한국과 협력이 지금 잘 안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 전에 여러 가지 전염병 관련해서 보건의료 관련된 대북 협력 사례들이 존재합니다. 대표적으로 말라리아, 사스, 신종플루, 에볼라, 메르스 이런 사례들을 통해서 오늘 2장에서는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과 보건의료 관련된 주요 협력 사례로서 첫 번째로는 말라리아가 있습니다. 지금 대표적인 전염병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 말라리아 관련해서는 지금도 말라리아는 여러 가지 좀 창궐 하고 있고 이 말라리아 관련해서는 대북 협력이 많이 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북한은 여전히 지금 말라리아가 발생하고 있고 지역 곳곳에서 존재하고 있다라고 지금 알려지고 있고요. 특히 말라리아는 지금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텐데 휴전선 인근 지역을 중심으로 지금 많이 지속적으로 지금 많이 피해가 있고 그리고 이제 북한은 이러한 말라리아를 대응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재정적, 기술적 지원을 한국 정부에 요청하기도 한 적이 있습니다. 200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우리 한국 정부는 북한에 대한 말라리아 예방 지원 사업들을 실제로 지원했고 2021년도 표를 보시듯이 여러 가지 북한의 지금 말라리아 사망자 현황이 2001년도에 굉장히 심각했을 때 우리 한국에서도 세계 국제 기구를 통해서 WHO를 통해서 49만 달러, 62만 달러, 70만 달러 등등의 몇십만 달러를 2001년, 2002년, 2003년도에 국제 기구 앞서 말씀을 드린 WHO를 통해서 지원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2003년도에는 우리 한국 통일부 차원에서도 WHO를 통해서 북한 말라리아 방역 퇴치 이런 사업을 위해서 의약품이라든가 장비를 포함한 여러 가지 물품들, 보건의료 관련된 물품들을 지원했습니다. 따라서 이런 말라리아 같은 사례들도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지금 볼 수 있습니다. 북한과 보건의료 관련된 주요 협력 사례로서 앞서 말씀을 드린 말라리아뿐만 아니라 사스와 신종플루도 존재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스는 중증 급성 호흡기 증후군이라는 긴 네이밍이 있고요. 줄여서 사스라는 표현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스는 2002년 11월 중국에서 처음 발병했던 질병입니다. 그래서 2003년부터는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 북미, 유럽 등 전 세계 국가들, 전 세계 30여 개 국가로 빠르게 확산되면서 초국적인 전 세계로 확산된 굉장히 좀 호흡기 질환 전염병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약 한 9개월 동안 유행을 했었는데요. 유행하는 기간 한 8,000명 정도의 감염 환자가 나타났고 한 770명 정도, 한 770명 정도의 사망자가 발생해서 한 10% 내외의 치사율을 보였던 그런 하나의 전염병, 2000년도의 초반에 국제사회와 이제 인류의 건강을 위협했던 하나의 초국경 바이러스 전염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사스는 좀 아시아 지역, 중국과 홍콩 이런 등지에서 유행한 사스였고요. 그리고 메르스, 코로나 등과 함께 인간의 호흡기를 통해서 감염시킨 대표적인 고병원성 바이러스 질환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나 홍콩 이런 아시아권이기 때문에 중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이 북한 지역에서도 당연히 이제 사스의 유입에 대한 심각한 북한은 우려를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이제 북한 주민에 대한 예방을 위해서 사스에 대한 예방을 위해서 우리 한국 대표적으로 한국 민간 단체인 우리민족 서로돕기 운동본부가 2003년도에 대북 협력 이런 사스를 예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북 지원 협력 사례들을 협력을 추진한 사례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은 이제 사스가 이제 2003년도에 유행하고 있을 때 우리 한국 정부 차원에서도 한국으로 또 유입될 수 있고 북한을 통해서 혹은 다른 걸 통해서 유입될 수 있기 때문에 한국 정부에서도 사스의 유입 차단 조치로서 그 당시는 2003년도 당시에는 금강산 관광 지금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만 금강산 관광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잠시 일시적인 중단 한 2023년부터 2023년 4월부터 한 6월까지 한 60일 정도, 한 2달 정도
일시적인 금강산 관광을 중단한 사례도 존재합니다. 이 사스를 극복하기 위해서 공동 대처를 위해서 그리고 뭐 이산가족 상봉 이런 거 할 때도 철저하게 사스 검역을 요구하면서 서로 이제 조심하면서 교류 협력을 지원한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이런 이제 사스를 대응하는 과정 속에서 북한은 한국과의 이제 이런 뭐 대북 협력, 보건 의료 협력은 있었으나 국제사회에 사스에 대응하기 위한 그런 협력을 북한은 지원 요청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 한국과 뭐 이렇게 협력은 있었어도 국제사회에 공식적으로 뭐 요청하거나 뭐 이러지는 않았다라는 게 특징이었고요. 이때 당시만 하더라도 200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남북 관계가 굉장히 좀 좋았기 때문에 한국의 우리가 충분히 한국의 의료 장비, 백신 뭐 여러 가지 지원들, 의료 물품들 지원만으로도 충분히 사스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전염병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00년대 이제 후반부, 이제 2009년도에 발생한 이제 신종플루가 있습니다. 이 신종플루는 이제 북미 지역에서 처음 보고된 질병인데요. 2009년 4월부터 2010년 8월까지 이제 전 세계로 이제 확산된 그런 질병입니다. 한 1년 5개월 동안 유행했던 전염병 신종플루고요. 미국에서 약 6천 명 이상의 감염자가 나타났고 뭐 한 12,000명 정도의 사망자가 나타났던 그런 대표적인 소극적인 전염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신종플루는 어떻게 보면 이제 코로나19가 뭐 팬데믹 단계 이르는 전염병으로 규정되었듯이 신종플루 역시도 그런 전염병으로 분류가 됐던 전염병입니다. 그 우리나라에서도 대표적으로 2009년도에 이제 신종플루가 확산될 때 우리 이제 당시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 처음으로 이제 신종플루에 대한 지원을 하라라고 대통령 지시를 내린 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국제적인 대응 비정부 단체인 국제적십자사를 통해서 이제 북한의 신종플루 대응에 이제 기여하는 여러 가지 지원들, 의약품, 의료 물품들을 지원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당시 이제 2009년도면 이제 우리나라 같으면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었는데요. 이명박 대통령이 이제 국무회의를 통해서 북한에 지금 최근에 신종플루가 발생한 것으로 지금 들었다.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해서 뭐 도울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하라라고 지시를 내리면서 통일부 등 여러 가지 우리나라의 뭐 유관 기구들이 북한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했고 그 다음 날 여러 가지 이제 국제사회에 이제 북한이 요청을 하면서 공식적으로 신종플루에 관련된 여러 가지 협력들이 이루어졌다. 특히 경의선 여러분들 알고 있는 이제 서울에서 이제 신의주까지 가는 경의선 그런 이제 육로를 통해서 뭐 타미플루라든가 뭐 여러 가지 치료제, 뭐 손세정제 뭐 이런 보건 의료 물품들을 지원할 방침들을 좀 세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때 당시는 2000년대 초반 사스와는 다르게 2009년도에는 남북 관계가 좀 경색된 북한이 이제 2006년도 1차 핵실험하고 여러 가지 좀 미사일이라든가 발사를 하면서 지금과 같이 좀 긴장 상태가 있었던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신종플루가 좀 유행하던 남북 관계에서는 좀 아주 경색 국면이었지만 당시 이제 우리 정부에서도 약간 껄끄러운 북한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을 하겠다. 이런 보건의료 관련돼서 지원을 하겠다라고 요청을 협력 의사를 밝힘으로써 여러 가지 협력을 좀 제안한 그런 사례들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에볼라 사례가 있습니다. 북한과 보건의료 관련된 주요 협력 사례 중에 이제 에볼라와 메르스 사례가 있는데요. 뭐 에볼라와 메르스는 에볼라는 이제 1970년대 뭐 수단 지역에서 그리고 이제 콩고 민주공화국 지역에서 이제 발병한 것으로 이제 최초 발견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2014년도에 아프리카 지역, 서아프리카 지역에서 여러 가지 이제 퍼지면서 한 2년 동안 전 세계로 이제 확산된 대표적인 초국적인 전염병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역시 이 전염병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북한이 약간 적극적인 국경 봉쇄 정책을 통해서 외국인의 출입을 금지하고 지금 코로나19만큼은 아니지만 좀 금지하면서 바이러스 유입을 좀 차단하면서 내부 정비를 했던 그런 하나의 대표적인 전염병 대응 사례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때 당시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에 또 개성공단이 지금 잘 운영되고 있었을 텐데 이 에볼라가 확산되는 당시 개성공단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북한의 물품들을 지원한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이 개성공단에 북한 주민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 주민들도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이 근무하고 있는 상황들 우리 국민들의 보호, 건강을 위해서라도 개성공단에 에볼라 관련된 여러 가지 예방 물품들을 지원했고요. 그리고 검역 장비, 2014년도에는 북한이 요청에 따라서 에볼라 바이러스를 검역할 수 있는 그런 검역 장비들을 무상으로 좀 지원해서 개성공단에 설치해서 북한과 협력한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에볼라에 관련돼서는 굉장히 지금 좀 제한적으로 이루어졌지만 검역 장비라든가 개성공단을 지역을 중심으로 협력이 이루어진 여러 가지 특징을 보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메르스 사례가 있습니다. 이 메르스는 이제 2015년도에 대규모 북한에서 좀 확산이 됐는데요. 2012년도에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처음 발병된 보고였지만 2015년도에 확산을 되면서 한 1년여 동안 여러 가지 이제 조국적으로 협력을 했었습니다. 북한은 이제 2015년도에 이제 메르스 대유행 시기 이제 메르스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서 앞서 말씀을 드린 에볼라와 마찬가지로 검역 장비라든가 마스크 여러 가지 방호 도구들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고요. 이것을 이제 우리 한국 정부는 또다시 이제 개성공단의 메르스 감시 여러 가지 감시 카메라라든가 여러 가지 보호 장비들을 설치하고 개성공단에 근무하고 있는 북한 근로자, 우리 근로자들에게 마스크를 제공하면서 전염병 관련된 여러 가지 협력 사례들이 있었던 사례가 존재한다. 따라서 신종플루, 메르스, 에볼라, 사스 등등의 코로나가 이루어지기 전에 분명히 이런 협력 사례들, 보건의료 관련된 협력 사례들이 대북 협력 사례들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지금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북한과 협력했던 보건의료 관련된 협력했던 사례들을 좀 평가를 내린다면 일반 보건의료 분야에 관련해서 북한과 혹은 국제사회와 여러 가지 대북 협력 지원은 다양한 행위자와 노력 등을 통해서 지금까지 잘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는 실질적으로 좀 지원이 잘 안 되고 있지만 과거에 이런 협력 사례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또 북한 주민들의 건강 향상 증진을 위해서 WHO 즉 세계보건기구를 통해서 국제기구라든가 우리나라라든가 여러 가지 비정부 단체라든가 민간 단체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도움이 진행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북한과 비슷한 경제 수준을 보고 있는 국가들에 대해서 국제사회가 막 지원하고 있는 것과 비교해서는 북한에 대한 지원은 굉장히 좀 작은 규모인 것이 하나의 평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아프리카라든가 여러 가지 국가들에서는 굉장히 좀 국제사회가 적극적으로 지원한 반면 과거 보건의료 관련돼서는 이제 우리 한국이 중심이 되었기 때문에 국제사회가 적극적으로 지원하지는 않았다. 좀 상대적으로 제한된 범위 내에서 진행되었다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김정은 정권, 2011년도 이후 김정은 정권이 들어선 이후에는 국제사회의 대북 인도적 지원 규모는 좀 크게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라고 평가하고 있고요. 특히 코로나19 그리고 또 그걸 거치면서 2022년 현재 들어서는 점점 감소세는 더 두드러지고 있는 명확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북한이 점점 스스로 고립하고 있다라고 지금 평가를 내릴 수 있습니다. 이런 협력에 대한 평가, 왜 지금 북한의 지금 국제사회라든가 우리나라라든가 대북 보건의료, 일반 보건의료 협력과 지원이 좀 제한적이었을 수밖에 없는가라고 이렇게 좀 평가를 내린다면 우선 첫 번째는 북한 당국의 투명성이 좀 부족하다. 우리가 지원을 하더라도 이 지원이 실질적으로 잘 이루어졌는가 안 이루어졌는가를 좀 평가할 수 있는 그런 모니터링이라든가 여러 가지 장치들이 좀 부족하다. 북한이 좀 협조적으로 하지 않고 있다라고 지금 평가를 내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서방이라든가 여러 가지 미국이라든가 유럽 국가들, 국제기구가 북한 당국의 근본적인 불신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북한이 발표하고 있는 통계 자료, 전염병이라든가 간염병을 확산된 여러 가지 통계 수치들에 대해서도 불신을 하고 있어서 과연 이것이 북한이 치료가 되고 있는지 확진자가 있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좀 불신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대규모적으로 적극적으로 국제사회가 북한을 좀 도와주지 않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서는 대북 경제 제재, 대북 제재의 영향이 큽니다. 보건의료 관련된 분야 같으면 뭐 적극적으로 뭐 인간을 당연히 도와줘야 된다고 하겠지만, 지금 북한이 이제 핵과 미사일 개발로서 이제 국제사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위원회를 통해서 북한이 지금 경제 제재를 하고 있고, 또 개별 국가 차원에서 미국과 뭐 우리나라, 뭐 일본 등등 여러 가지 개별 국가 차원에서도 북한에 대한 대북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대북 제재에서 의료 장비라든가 물품들, 이런 물품들이 또 제재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왜? 그런 이제 철강으로 만든 제품들, 여러 가지 제품들이 대북 제재의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의약품만 순수 의약품만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의약품을 또 지원하고, 뭐 냉장용품이라든가 여러 가지 뭐 철로 만들된 뭐 물품들을 지원해야 되는데, 이런 물품들을 지원해서 이것을 뭐 무기로 전용할 수 있다, 바꾸어 사용할 수 있다라고 또 국제사회가 우려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뭐 대북 제재 영향으로서 여러 가지 적극적으로 이제 보건 의료 관련된 협력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그런 영향이다, 이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